선생님, 개념 강의 반드시 다 듣고 문제풀이 들어가야 하나요? 충분한 시간이 없는데 개념 강의 다 듣지 못했는데 문제풀이를 들어가도 되나요? 군무원 제국 커리큘럼만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먼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잘 지내시고 있으시죠? 예. 공부 잘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어느 날은 공부가 또 잘 되고 어느 날은 공부가 좀 안 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큰 범주 안에서 본인의 계획이 크게 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잘 다잡아 가면서 공부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기출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기출 동영 모의고사도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 동영 모의고사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주시는 질문 하나와, 그리고 문제풀이가 진행될 때 여러분이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좀 마련을 했고요. 군무원 국어는 군무원제국.com. 선생님, 개념 강의 반드시 다 듣고 문제풀이 들어가야 하나요? 충분한 시간이 없는데 개념 강의 다 듣지 못했는데 문제풀이를 들어가도 되나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리면 여러분 사실 뭐 시간이 굉장히 충분하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 충분하다면 이제 군무원제국 커리큘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죠. 문법 기본 개념 강의 다 완강을 하시고 비문학 문학까지 충분하게 정말 내 안에서 내 머리 아래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이제 많이 강의도 드러내시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신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그럴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문법 강의를 들은 상태라면은 문제풀이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법 강의도 안 돌리신 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로 오시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일단 문법이라는 게 체계가 있는데 그 문제풀이로 바로 접근을 하시면은 그 체계가 흐트러지면서 공부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강의를 뭐 다 들으시는 것이 뭐 가장 좋긴 하지만은 적어도 문법 강의 개념 강의는 문법형 강좌이죠. 그 강의는 반드시 들으시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로 오시면 되고요. 다른 개념 강의죠. 뭐 비문학형 강의라든가 이제 문학형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문제풀이를 해내면서 부족한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꼭 챙겨야 되는데 안 챙기고 넘어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개념 강의 찾아보시거나 해당되는 부분 찾아보시면서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법 강의를 다 들으신 상태에서 시험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문제풀이로 넘어오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무원 국어 어렵다고요? 군무원제국.com으로 오세요. 문제를 풀었어요. 채점도 했어요. 해설을 통해서 개념도 채워 넣었어요. 강의까지 들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문제풀이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채점을 하세요. 지금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출동영 모의고사 이제 한 문제인데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나는 답을 1번이라고 했는데 답이 4번이에요. 별로 문제를 풀 때 어렵게 푼 것 같지 않은데 틀렸어요. 짜증이 나요, 일단. 이거 별로 어렵지도 않았는데 왜 틀렸지? 그래서 해설지를 봤어요. 1번이라고 생각해서 1번이라고 했는데 또 해설지를 보니까 4번 같아요. 4번이 맞구나 싶어요. 그리고 4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다시 한번 뭐 글을 읽어보고서 정리를 해보니까 4번 같아요. 강의를 들었어요. 송은영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주는데 뭐 핵심 제재가 이거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은 이거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 그 흐름도 잘 보여요. 그래서 뭐 제재에 대한 배경지식도 쌓였고 또 더불어 모르는 어휘에 대한 것들도 많이 생겼고 다시는 이 문제가 나오면 안 틀릴 것 같아요. 뿌듯해요. 공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재가 또 나올까요? 절대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내가 이 비문학 제재를 읽어내면서 쌓았던 배경 지식이 내가 다른 문제를 풀 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 문단, 뭐 두 번째 문단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 뭐 문장이 3개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당위성 명제로 끝나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두 번째 문장 뭐뭐 때문이다라는 원인과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인 어떤 예문을 더 중점적으로 봤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어떤 관점이라든가 주제를 찾는 문장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서술어로 끝날 때 글쓴이의 주장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내시면서 내가 주장과 근거가 있을 때 주장을 더 확실하게 봐야 되며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결과를 더 확실하게 봐야 되고 또한 글 전체의 어떤 주제와 관점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답한 그 선택지에 대한 답이 본문이 될 수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주제나 관점을 찾는 문제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종합적으로 보건대, 요약컨대 결론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그러한 주제라든가 관점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의 표지를 내가 다음부터는 잘 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해당하는 것, 살해당하는 것은 절대 주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풀 때 내가 접목시켜야지라고 결심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이제 글의 주제를 찾아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틀렸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내가 지엽적인 내용에 더 집중을 했구나. 그래서 좀 더 굵직한 내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메모라도 해보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다음부터 주제를 찾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다 포괄하는 그런 주제를 찾아야지.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땐 결과가 더 중요해. 그리고 주장과 예가 나올 때, 주장과 근거가 나올 때는 주장이 더 중요해.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 서술어가 나오면 그것이 글쓴이의 주장을 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런 것 등을 잘 찾기. 그리고 결국에 답을 한 것이 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점검하기. 왜냐하면 내가 이번 문제에서 글 전체를 포괄하지도 못하는 그런 첫 번째 선택지를 답으로 했다. 그럼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음번에 이런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번 문제를 통해서 했던 실수를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그렇게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김수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이제 틀렸든지 맞았든지 간에 김수월의 진달래꽃에 대한 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적 화자의 태도라든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주제의식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답이 이게 됐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시고요.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이 작품을 왜 틀렸는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대한 메모를 해 주시는 거죠. 시적 화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음. 이 시의 주된 정서를 찾지 못했음. 그리고 이 시의 시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음. 내가 이 시의 시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구나. 그럼 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됐지?까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거기에서 노출되는 정보만을 이렇게 수용하고 익히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제재와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맞췄어야 됐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진짜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하면서도 이제 그 과정을, 그 작업을 계속 해달라고는 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 우리가 문제를 또 하나하나 풀다 보면 그 문제 자체에 메모리 되어서 나의 자세, 어떤 나의 태도, 내가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 어떤 나의 해결 방식,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문제에서 주어진 어휘를 내가 최대한 익히고 또 이제 그것이 똑같은 어휘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문법이라든가 비문학이라든가 이제 문학이라든가 이런 과정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접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똑같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도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맞히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틀리세요. 이건 어떤 접근이 틀렸다는 거고 나의 접근이 이렇게 하나의 문제에서 틀리게 발생했다라는 거는 다른 문제에서도 틀린 접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최대한 수정하고 좀 바로 잡는 게 문제풀이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약간 설레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싶으시고 그다음에 괜히 이렇게 어차피 놀 수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붕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시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꽃놀이 다니시는 분들보다 열심히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도 정신 차려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자리 잡으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힘내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짜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가까워지면은 이제 공부를 안 하시던 분들도 막 에너지가 또 생기기도 하고 또 급한 마음에 많이 정말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시는데 체력적으로 안 돼서 생각만큼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봤거든요. 인스턴트 식품만 너무 드시지 마시고 좀 잘 챙겨 드시고 계단도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는 좀 걸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내년의 봄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 내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올해의 봄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